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지도사 1급 과정을 강의할 강사 이수경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25시간, 25차 시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부모교육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자격증을 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 일단 가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사회나 기존의 예전에 그러한 가정의 형태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준비 안 된 그런 부모들, 그리고 부모가 갑자기 또 돼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상담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찾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지도사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의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라면은 각종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라든지 기타 이쪽 교육 쪽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또 부모님들과 많은 상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그러한 업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부모교육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함께 이해를 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부모교육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와 수반된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지금 계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눈 뜨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범람을 하고 또 정말 있었던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 몰랐던 그런 직업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아마 이렇게 느낌으로 받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더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되고 일단 산업화는 기본이지만 모든 게 다 3D 프린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드론, 이러한 각종 이러한 미래의 우리 사회를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러한 컴퓨터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러한 것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취미로 자격증을 따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러한 자격증들을 하나씩 모아서 내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또 내셔서 또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이러한 부분들. 이제는 우리 여성분들, 아마 부모교육이다 보니 아마 아버님들도 있으실 거고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우리 여성분들이 아마 이 지금 과정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F라 해서 여성, 감성, 가상, 요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힘보다는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하고 있어요? 기계나 컴퓨터나 이러한 로봇들이 다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인간만이 가지는 그러한 감성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여성성에 더 많은 그러한 수요를 원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자꾸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데 우리가 부모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과연 쓸모가 있을까?
쓸모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어머니의 역할, 여자들이 했던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는 누군가가 사회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참 많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자면은 부모 교육 지도사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 이론을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을 토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이게 실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을 토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공부를 하시고자 할 때는 이론을 좀 토대로 하셔서 아동 발달의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정에서 협력하면서 부모들이 직접 간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이 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방법과 그러한 툴을 배우고 익히는 게 바로 이 부모 교육 지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 교육 지도사 과정 이번 25차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자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건 부모가 된다라는 게 사회적 의미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개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함께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교육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론이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교류 분석, 행동 수정 이러한 각 다양한 부모 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내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공부를 임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자녀 발달에 적합한 부모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부딪히는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은 다양한 이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셨을 때 굉장히 도움되시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거를 그냥 익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 가정부터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는 우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는 각종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부모교육 아니면 이제 그러한 복지 쪽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교육 지도사를 많이 취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관, 사회적인 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모라는 거, 그죠? 부모 교육이니까 부모라는 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한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원해서일 수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자동으로 생겨지는 그래서 준비 안 된 부모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여서 여기 보시면은 생물학적 부모, 그다음에 상황적인 부모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누구든 다 뭐죠? 부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무엇이냐? 교육 말 그대로 가르치고 익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납니다. 미성숙으로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발달을 하면서 하나의 성인으로까지 가기까지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누구죠?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일단 교육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인간 형성의 성장 발달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활동이며 성숙자와 미성숙자,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성립하는 바람직한 인간 형성의 모든 활동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정이라는 데는 바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 에듀케이션이죠. 그래서 부모 교육은 부모와 교육이 합쳐져서 부모,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부모 참여, 부모 개입, 부모 지지, 부모 역할하기가 바로 부모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항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모 참여가 부모가 참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지지를 해줘야, 부모를 어떻게 지지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를 대신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모 교육에서 좀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부모 교육은 어땠다? 소극적이었어요. 왜? 그때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모가 보다 효과적인 유아교육 발달에 적극적인 참여하기 위해 교육받는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소가족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이웃 이런 데서 통해서도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라도 학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단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조직 구조라든지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 교육이 별도로 항목이 필요할 정도로 그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 교육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모 교육이랑 부모가 된 성인이나 예비 부모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된 사람이나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지식, 기술, 태도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종류의 의도적인, 계획적인 교육 과정이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더 우리 부모 교육 부분은 이게 그냥 단순히 희망하는 선택이 아니라 좀 의무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성년자, 미혼부모가 생기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그러한 아이들,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불행한 아이 유년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성인이 되는 사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라는 거, 어떻게 보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유아교육이라든지 교육학 쪽에 관계된 복지 쪽에 관계되신 분들 아니면 딱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만약에 태어난다라면 어떻죠?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요즘 많이 부르짖고 부모교육을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아쉽고 앞으로도 꼭 이루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 교육을 좀 의무 교육화 시켜서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시는 그러한 부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때는 꼭 사주면 사주, 이주면 이주, 아니면 요즘 온라인 가정도 워낙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 과정을 좀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이를 만나시는 게 어떨까. 그걸 좀 제도권 안에서 의무화를 시킨다라면 굉장히 더 이러한 보다 가정도 행복해질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하기 전에 꼭 부모 교육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말했지만 부모가 된 성인이나 예비 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좀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이러한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도 기회가 된다라면 좀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셔가지고 부모 교육이 좀 의무화되는 게 제가 항상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 교육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유아의 신체, 언어, 사회, 정서, 인지적인 모든 영역별의 모든 성장에 지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람직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바람직하게, 그러니까 발달하는 이 과정 하나가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생아기는 신생아기 나름대로 중요하고 영아기는 영아기 나름이 중요하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정말 눈 뜨면 아이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체가 확 크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언어가 확 크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그때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 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부모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조금은 더 성숙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효과적인 교육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며 부모 자신의 내적 통제, 자아 존중감을 높여 부모 자신은 물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부모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이기 이전에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는 거.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면서 엄마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본인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한다라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게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모 교육의 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이 부모 교육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아동의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부모의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측면에서는 뭐죠? 끊임없이 발달한다 그랬죠.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지적으로 신체 모든 영역 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대로 부모가 교육이 되어 있다라면은 이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대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측면에서는 정말 주 양육자인 부모의 모습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왜 나는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조금은 여유 있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내 딴에는 열심히 했지만 잘못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 부모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숙된 인간이며 젊은 세대에 자녀 양육에 따른 어른들의 도움, 조언들을 즉각적으로 지금 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가까이의 친지나 또 주변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대가족 때는 부모님이랑 함께 사시면서 내가 문제가 부딪혔어. 아이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잘 모를 때 그거를 먼저 행하신 선배, 그런 부모들이 가까이 있다라면 바로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말 그대로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서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하기는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또 정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거를 좀 선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단위의 사회 이동, 국제 국내에서 도시 간의 이동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 살았지만 요즘에는 직장 때문에 금방 바뀌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러한 이동이 잦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지식이나 그러한 정보가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을 케어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다음에 성역할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그렇죠.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대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대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여자란 말이지.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럴까? 남자아이가 모른다라는 거죠. 아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보다 좀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모 교육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을 보자면은요. 이제는 우리 미래 사회에 누가 많이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여성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출산과 결혼이라는 큰 벽에서는 많이 내 개인적인 일, 그러니까 잡을 포기를 하고 집안에서 아이를 케어하거나 집안을 돌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도 더더군다나 부모 교육을 제대로 좀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 없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기관을 선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보다 안정되게 사회생활을 여성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은 필히 더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동에게 기대되는 효과, 당연히 말 그대로 아동에게는 학업 성취 능력도 증진할 거고요. 각 신체가 모든 영역별의 발달이 우수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존감, 협동심 이러한 것들 형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과, 기대되는 효과 다시 한번 좀 보자면은 뭐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지식 없이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얘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정보를 갖고 있다라면은 불안해하실 필요도 당황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 내 구성원들 간의 협동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하에 안 되면은 다른 기관을 통하더라든지 이러한 식의 것들을 대안과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모, 자신과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의 행동과 성장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 학교 가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다음에 얘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시고 이런 엄마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런 아이들의 행동이나 그러한 태도를 봐서 그걸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 안의 거를 어루만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통해서 보다 어떻게 자신감 있게 여유롭게 그리고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꼭 이러한 쪽에 일을 하거나 잡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모다라고 하면은 지도사 안 받으셔도 돼요. 자격증 없이도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더 부모로서의 본인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스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사에게 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일관성 있는 아이를 지도할 수 있고 아동 사회의 정서 발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여기서 그냥 훑고만 가는 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차시가 5차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부분해서 다 제대로 전달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부모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이런 걸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럼 가족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다음에 우리 이 부모 교육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역사를 좀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모 교육이 생겨나게 된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이 되기까지를 구체적으로 한 차씩 다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부모 교육을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뭐 이제 부모 교육 저도 지금 이제 부모 교육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 다니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화된 거는 말 그대로 기관에서 이제 시나 뭐 말 그대로 구나 이러한 자치센터, 복지관, 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누구든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없이도 본인의 마음과 뜻만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양질의 부모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 프로그램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모 교육의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요때는 이제 부모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간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업주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업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다 맞벌이인 경우는 워킹맘들을 대상이나 아빠 프로그램을 위한 주말이라든지 뭐 저녁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하죠? 유치원이나 교육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대로 이렇게 부모 교육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받으시지 않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본인들도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셔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강사로 풀을 올려놓고 하면은 지금은 이 부모 교육을 원하는 층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태에 맞춰서 부모 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가족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계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굉장히 가족의 형태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부모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그런데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서 강사의 길로 가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직접 그런 기관을 설립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학생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들도 함께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상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모교육 상담사나 부모교육 지도사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심으로써 본인의 정보와 퀄리티를 키워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교육의 방법에 관한 문제로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의나 토론, 멀티미디어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호 상태로 해가지고서는 말 그대로 토론 형태도 요즘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주제에 원하시는 그런 소호가 모이면 거기에 우리 같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그리고 부모교육 지도사, 부모교육 상담사, 과연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가 변하고 가정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손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제대로 된 정보와 아이들의 발달과 거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다음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를 원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많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보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5차 시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차 시였고요. 부모 교육의 이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